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문학사 탐색. 제8강 시련이 닥쳐. 8회 4강 밖에서 비참한 처지. 문학사 탐색 2 제6강에서 10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이 낭독 강의는 조동일 교수님의 현장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문학사에서 이루어지는 탐험이고 수색이다.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문학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한국문학, 동아시아 문학, 세계문학을 비교 고찰해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한다. 과거의 문학에 대한 탐색을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해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으로 삼는다. 시인은 무엇을 하는가? 시를 쓰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 남들과 함께 괴로워한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부당한 횡포에 항거하고자 한다. 그 내력을 살피면서 우뚝한 봉우리를 여기저기서 찾고자 한다. 농민이 힘들게 일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가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 고려시대의 시인 이규보는 농민의 모습이 비 맞고 김을 매며 밭일항에 엎드려 있으니 검고 추악한 몰골이 어찌 사람의 모양인가. 대우 서화 봉무중 형용 추후 기 인용 이라고 했다. 대농부음 이런 수고 덕분에 부귀를 노리는 높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수탈로 살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영국 시인 쉘리도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는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 덕분에 호사를 누리는 착취자들을 규탄했다. 저 은혜 모르는 게으름뱅이 녀석들이 그대들을 땀을 짜내고 아니 피를 마시지 않는가 라고 했다. A Song Man of England. 그대로 있지 말고 항거하고 일어나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층민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핍진하게 그린 작품을 들어보자. 중국 운남성 백족의 시인 이여양은 궁한 백성 맨주먹이라 돈이 어디서 나는가. 아들, 딸 데리고 나가서 거리에서 판다. 국민 적수 전하래. 휴남 제녀 가두육 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다. 메아탄 울면서 매달리는 두 아이에게 주인을 따라가면 굶지는 않는다고 했다. 자식을 팔고 온 날 밤 내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이 비슷한 일이 영국에서도 있었다. 영국 시인 블레이크는 굴뚝 청소부가 된 어린아이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는 시를 지었다. The Chimney Sweeper.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 아직 내 혀로 겨우 추소 라는 정도의 소리나 낼 때였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다. 아이는 몸이 작아 굴뚝 속을 드나들며 청소를 하다가 검정 속에서 먹고 잔다고 했다. 이여양과 블레이크는 같은 시기에 살면서 자식을 파는 참담한 행위가 자행된다고 함께 증언하고 개탄했다. 이여양은 자식을 판 부모의 심정을,
블레이크는 아버지가 팔아버린 아들의 처지를 말했다. 이 여양은 중국 변방의 낙후한 소수민족이어서 특별하게 가난한 처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부강함을 자랑하던 최선진국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국은 농업국이므로 팔려간 아이들은 농사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여야 하고 장성에 힘이 세워지도록 돌보아 주어야 주인이 더 큰 이득을 얻는다. 영국은 산업사회로 이행해 고층 건물이 생기고 굴뚝청소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발전인가?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는 영양실조라도 무방하고 몸이 커지면 폐품이 된다. 자본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산업사회는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한 짓을 자행했다. 농업사회에서는 농민이 생산활동의 주역이다가 산업사회가 되자 그 임무를 노동자가 맡았다. 굴뚝청소부 같은 자벽부는 피해자이기만 하지만 정규의 노동자는 억눌려 지내기만 하지 않고 일어선다. 단결권을 행사하면서 부당한 지배구조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투쟁한다. 독일 시인 하이네가 그런 소식을 일찍 들려주는 시를 지었다. 공장에서 배를 짜는 직조공들을 그들이라고 하고 그들은 배틀에 앉아 일을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그대의 수의를 짠다고 했다. 디 슐레시센 베버. 짜는 처는 임금이 너무 적고 착취가 지나치다는 등의 비판을 뛰어넘고 그 다음 말을 했다. 자기 나라 독일의 수의를 짠다고 하는 말로 새로운 독일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된 집단의 힘으로 투쟁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바라는 바이지만 그대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는다. 일터로 돌아가 다시 투쟁하겠다고 다짐한다. 한국의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 낮에 잠깐 눈을 붙이고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투지를 가다듬는다고 했다. 나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과 처절하게 싸우며 끝끝내 나는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했다. 내가 걷는 이유.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아도 열정이 감명을 준다. 위에서 든 여러 시인의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실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평가를 절하할 것은 아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상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다. 시인은 영원한 비판자이고 인류 역사의 의병이어서 빛나는 가치가 있다. 시인은 강압적인 권력에 의한 평등 실현에 가담하지 않고자 한다. 그 때문에 빚어지는 폐해를 막는 것까지 의무로 삼다가 희생되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억지 평등이 아닌 본연의 대등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계속 일깨워주고자 한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세계문학 뒤집어 보자 등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